안녕하세요. 네, 우리 조합원 모두 에게 익숙한 분이시죠? 네, 홍성규 교육위원님 모시고 오늘 이 자리 마련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교육으로 같은 주제로 정말 많이 만나뵀었어요.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왜 우리 노동자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정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많이 우리 조합원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경기지부 교육위원 홍성규입니다. 네. 최근에 또 진보당의 우리 학비노조가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진보당의 내년도 경기도지사 후보로 선출되었다 그래서 깜짝 반갑게 놀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정치 얘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노동자가 정치해야 된다고 정말 많이 교육을 드렸는데요. 요즘에는요,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더 이상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살고 있는 화성에도 사무실에 가봤더니 우리 1만 2천에 달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조합원들께서 경기도 곳곳에서 학교 급식법 개정하라는 서명운동을 엄청 받으셔가지고 용지를 다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다들 하셨죠? 주변에서만 말씀도 해주시고 이게 바로 정치죠. 왜냐하면 학교 급식법을 개정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1만 2천 조합원들은 이미 다 정치의 일선에 나서고 계시다. 이것뿐만이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15년 동안 외쳐왔던 교육 공무직 법을 제정하라. 그리고 우리의 신분을 규정하고 있는 비정규직을 철폐하라. 이 모든 것들이 다 법을 만들든 법을 바꾸든 법을 없애든 이것과 관련이 된 것이거든요. 이게 바로 정치입니다. 이미 1만 2천 우리 조합원들은 다 정치의 일선에 나와 계신 셈이죠. 네, 안 그래도 저희 조합원들은 내란 이후 탄핵을 시키고 대통령 탄핵을 시키고 또 대통령 선거를 임하셨고 지금 이 시점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후에 사실 선거가 또 있어요. 지방선거. 네, 거기에 그렇습니다. 남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네. 말씀 좀 해주십시오. 엄밀히 말하면 못된 독재자를 끌어내리고 대통령을 바꾸고 첫 번째 맞이하는 전국 선거인데다가 이 전국 선거가 또 도지사부터 기초의원회, 우리 동네 의원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죠. 사실은 지난 내란이 터지자마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란 숙의 윤석열의 최측근이었던 국민의힘의 윤상현이라는 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1년만 기다려라. 1년만 참으면 이 국민들은 다 잊을 거다. 와, 다들 분노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다 잊으셨습니까? 절대로 아니죠. 문제는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내란 수계를 끌어내리고 대통령을 바꾸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음에도 아직 불안감이 다 가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엊그제 국회에서 내란 전담 특별 재판부를 설치하자는 법이, 이 당연한 법이 올라갔는데 내란 본당 국민의힘의 대표 장동혁이라는 자가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가로막았던 것도 모자라서 지난 윤석열 탄핵을 정치적 탄핵이라는 망발까지 했습니다. 실제로 죄를 안 졌는데 정치적으로 탄핵시켰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란 잔당들, 여전히 내란을 비호하고 두둔하는 일당들은 우리 주변에 곳곳에 깔려 있습니다. 이 자들을 다 벌을 주지 않고서는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가 없죠. 그 가장 중요한 계기가 바로 내년 지방선거라는 것입니다. 도지사부터 기초의원에 이르기까지 이 수많은 일꾼들 속에 숨어있는 이 내란 동조자들을 다 솎아내고 정말로 사회 대개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게끔 할 수 있는 우리 일꾼들을 뽑아야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학비 조합원들에게는 지방선거는 더더욱 중요하죠. 왜요? 우리 사장을 뽑는 선거잖아요. 어느 곳도 우리처럼 4년에 한 번씩 직접 교육감이라는 사장을 뽑는 직종은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4년 동안 나쁜 사장 아래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뼈저리게 절감했죠. 그러니 내년 지방선거에서 우리는 우리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우리 사장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 학비노조 조합원들에게는 지방선거의 의미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제 교육위원님께서 우리 비정규직,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꼭 필요한 이번 지방선거 의미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왜 꼭, 그 얘기는 알겠는데 왜 꼭 진보당이어야만 할까요? 네, 정말 많이 듣는, 제가 지나다니면서 교육을 할 때마다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예를 들면, 그래, 알겠다. 노동조합에서 정치를, 왜? 학교 급식법도 개정해야 되고, 뭐 교육공무지법도 만들어야 되고, 정치를 해야 되는 이유는 알겠는데, 아우, 이 작은 데 말고 큰 정당이랑 손잡으면 얼마나 좋아.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예를 들면 지난 탄핵광장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다종다양한 요구들이 나왔는데 이 요구들을 가장 압축시키면요. 국가보안법은 가고 차별금지법은 와라 라는 이야기로도 압축이 되거든요. 문제는요. 지금 대통령이 바뀐 상황에서 국회에서는 민주당에서 마음만 먹으면 그 모든 법들이 다 순식간에 처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 이미 절반을 훌쩍 넘는 국회의원들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근데 움직이지 않죠. 우리 뜻대로 속도감 있게 앞으로 나아가지 않죠. 그래서 바로 옆에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가지고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추동하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채찍을 휘두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꼭 필요하죠. 저는 이게 진보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바로 얼마 전에 우리는 드디어 윤석열이 3번이나 거부했던 우리 노동자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노란봉투법 기억나시죠? 노조법 2, 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요.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이재명 전 민주당의 대표가 대통령 자리에 올라갔음에도 우리는 그 법이 통과될 때 국회 앞에 또 천막농성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랬냐면 아니 윤석열이 3번이나 거부해서 빠꾸시켰던 그 법을 앞장서서 추진했던 것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당시의 이재명 대표였거든요. 본인은 대통령이 되었는데 민주당이 이 법을 그대로 올리는 게 아니라 법안을 수정해서 후퇴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본인들도 3번이나 올려놓고선. 그래서 진보당과 우리 민주노총 노동조합들이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할 수밖에 없었고 끝내 그 수정하지 못하게 하고 앞으로 조금 더 나아간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킬 수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아 정말 진보당이야말로 우리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정당이로구나. 이 정당이 지금 내석이니까 안타까운 거죠. 내가 찍으면 될까? 이게 아니고 훨씬 더 크고 단단하고 센 정당으로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모을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에 힘들을 더 모아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말씀대로라면 진보당은 우리 편인 거네요. 그쵸? 그럼요. 네. 네. 그러면 우리 편인 이 진보당에서 우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실 많이 출마를 합니다. 정말요? 네, 조선의 부지부장님도 이번에 출마하신다고 들었는데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시면 안 되고 당선이 되셔야죠. 네, 당선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많은 출마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저도 지난 15년 동안 우리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만들어질 때부터 지금까지 교육위원을 쭉 하면서 정치교육 정말 많이 드렸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동안 말씀을 드리면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지, 정치를 우리가 해야지, 옳은 말이야, 끄덕끄덕 하셨거든요. 근데 끝날 때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자,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출마하셔야죠. 그러면 2시간 동안 잘 들었다는 분들이 난데없이 막 이 손사래를 치면서 아니 내가 무슨 출마를 하냐고 그때마다 저는 정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교육 헛했구나. 왜냐하면 노동자가 정치를 하자는 거는요. 우리 학비노조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을 내보내자는 게 아니에요. 가장 평범한 우리 모두가 다 시의회에 들어가서 시의회, 국회 어디든 들어가서 의정활동을, 정치를 가장 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진보당은 이것을 가장 유능한 정치인은 바로 우리 자신, 민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가장 평범한 우리들이 서민들의 생활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미 벌써 제 바로 옆에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도 11,000화의 출마 선언을 하신 조선의 우리 부지부장님을 비롯해서 학교 비정규직 조합원 누구나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여성 비정규직들의 삶과 처지와 애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동안 억울한 대우를 당했던 것, 부당한 대우를 당했던 것, 이런 것들을 풀라고 있는 것이 정치거든요. 그러니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우리들이 정치에 나서야 되겠죠. 저는 적극 환영합니다. 무엇보다 이 방송을, 교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조합원들 중에서 아주 좋은 생각인데 마침 우리 동네에는 아직 진보당 후보가 없는 것 같네? 그러면 노동조합 문을 두드리십시오. 내가 한번 나가보겠다! 네. 이런 분이 꼭 나오기를 바라면서, 네. 이 설명은 여기까지. 네, 맞습니다. 교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출마를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조합원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정말 꼭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찍으면 된다! 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정치교육 정말 많이 다니면서 들었던 질문 중에 상위 가장 앞에 있는 질문이 이런 거였어요. 근데 정말 내가 찍으면 될까요? 아, 진보당 될까? 이런 말씀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한 사람당 하나의 표를 갖는 거거든요. 더 많은 표를 얻은 사람들이 당선되는 거잖아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돈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다는 그 누구도 투표소에 들어가면 표는 한 표. 그리고 빚밖에 없는 쪼들리는 나도 투표소에 들어가면 표는 한 표. 결국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인데 선거는 쪽수로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뭉치자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는 노동자들은 아무런 힘을 가질 수가 없지만 노동조합으로 뭉친 노동자들은 정말 강력한 힘을 보낼 수가, 드러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찍으면 된다. 우리가 힘을 모으면 된다. 이 말씀 꼭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투표소에 들어가서 힘을 모으면 되겠지만 그럼 내년 6월까지는 이제 남은 6개월 동안은 뭐 할 거냐? 이 말씀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밥을 3번 먹듯, 하루에 양치를 3번 하듯, 하루에 딱 내 주변에 3명의 사람들에게만 진보당과 우리 후보들을 알려주기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너 진보당 들어봤어? 뭐 들어봤는데 잘은 모르겠는데 나는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진보당을 열렬히 지지하기로 마음먹었어 라고 하면서 각자의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되죠. 우리 조선희 부지부장님이 부천에서 도의원 후보로 출마하신단 말이에요. 부천에 계신 분들은 너 혹시 조선희 후보라고 들어봤어? 진보당 후보인데 대부분 잘 모르시겠죠. 우리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셨던 분인데 나는 그 사람이 꼭 우리 부천에서 도의원이 됐으면 좋겠어.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시는 것 자체가 하루에 딱 몇 명? 딱 3명에게만.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마법 같은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마음으로 뭉친 우리 학비 조합원들의 힘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멋진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정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대로 꼭 하루에 3번 우리 진보당 후보들한테 힘을 실어주십시오. 이번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으셨잖아요. 내년에 지방선거 때 여기 계시는 우리 조합원님들, 노동자의 힘을 꼭 모아주십사 말씀하셨습니다. 꼭 모아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네. 이렇게 이제 홍성규 교육위원님 모시고 이 귀한 자리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기회 말씀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